그림과 같이 두 함수, 로그 함수 그려져 있는데 CD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물론 로그 함수 이런 걸 못 푸는 건 아니에요. 근데 풀기가 불편하잖아. 왜냐면 이 CD의 길이라는 건 X좌표의 차란 말이에요. 그냥 함수의 관점을 바꿔서 얘기해보면 2를 집어넣었을 때 Y좌표의 차란 말이에요. Y좌표의 차를 구하는 게 훨씬 쉽지 않아요? 2 집어넣은 값을 서로 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얘도 그냥 얘 X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얘 Y로 보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얘들 이제 X는 2, X는 1로 바뀌는 그런 관점인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니? Y는 BX고 맞아요? 위에는 그러니까 로그 함수 와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지수함수를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단에서나 물어보지. 로그인 척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알아보겠니 아가들? 그러면 AB의 중점의 좌표도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뭐라고 봐야 돼요? 1,4분의 9라고 보셔야 맞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AB가 1도 이제 해석이 아주 쉬워졌죠. 1을 집어넣었을 때 둘이 빼는 거잖아요 그냥.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 BX로 집어넣어서 B-A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 듣고 계세요 여러분? 듣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점 A라는 놈은 뭐가 되는 거예요? 1,A고 점 B라는 놈은 1,B니까 이 4분의 9를 활용할 수 있죠? A 더하기 B가 2분의 9가 돼야 맞죠? 그래야 중점의 Y좌표가 4분의 9가 될 거니까요. 그럼 이 두 개를 연립하시면 AB가 나와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또 여시같이 저는 AB를 안 구합니다. 왜 안 구하냐? 자, C 구해볼까요? 2,A 제곱이죠. D 구해볼까요? 2,B의 제곱이에요.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거든요. 이거 합차잖아요. 둘이 그냥 곱하면 되죠. 아, 진짜 여시 같죠? 물론 A를 구하고 B를 구해서 풀어도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끝까지 가보는 거야. 진짜 필요한 게 A, B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끝까지 가보니까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필요해서 우리가 구한 식을 그냥 변변 곱하기만 해도 답을 낼 수 있었단 말이지. A, B를 굳이 안 구하고. 아, 저 구하는 거 뭘 1이라고 그래요. 일도 아니긴 한데 그냥 진짜 뭔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답을 얻고 싶은 그런 갈망? 이런 게 좀 있어야 수학이 잘 들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게 있어야 머리가 덜 지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기도 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444번. 이건 뭐 고등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또 y는 x로 바꾸고 막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저랑 같이 역함수 구해볼까요? x의 가공 과정에 관심을 가지라고 했죠. 이게 익숙하지 않고 오래 걸리는 친구들 저처럼 해보세요. 알겠죠? 첫 번째 뭘 하냐면 얘가 마이너스 2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4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하고 있어요. 그죠? 세 번째 3을 더하고 있단 말이야. 내 말 이해했니? 역함수라는 건 이걸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지. 거꾸로. 그럼 첫 번째 3을 빼야겠네. 두 번째 4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에 올리면 되는 거야. 왜냐면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 역함수니까. 세 번째 플러스 2를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걸 보고 역함수를 써보면 x는 처음에 3이 빼질 거고 4를 밑으로 하는 지수에 올려질 거고 2를 더하게 될 거니까 얘가 역함수란 말이죠. 저거하고 똑같이 정리해 보시면 저게 2x로 돼 있으니까 2에 2x-6 더하기 2가 돼서요. 이해하시겠죠? 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2다 이거예요. 와, 선생님 역함수 앞으로 계속 이따위로 구하실 거예요? 네, 이따위로 구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따위로 구할 거고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이런 짓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한테 역함수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2초 이내에 답변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역함수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런 짓을 자꾸 해야 어떤 식을 봤을 때 이거 뭐 역함수구나. 문제가 좀 복잡한 문제를 풀 때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학생들이 삽질 막 하다가 나중에 깨달아요. 역함수인데? 이걸 나중에 깨달았는데
그럼 늦어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익숙하진 않은 것 같으니까 당분간 제가 이렇게 프로세스를 좀 보여드리긴 할 텐데. 그 다음에 이 짓을 이제 저한테 배웠으니까 해볼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안 되는 것 같은 함수를 만날 거거든요.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된다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알겠죠? 안 될 리는 없고요. 네. 뭔가 좀 디테일이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로그 x와 그 역함수 gx의 그래프가 있다. y는 로그 2x 위에 2점 bd 하고 뭐 ac 어쩌고저쩌고.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좌표만 구하면 되죠. gx의 좌표를 모르잖아 선생님. 그러게 gx의 좌표를 모르나? 아무것도 안 나와있냐 이거? 아니 아무리 좌표를 몰라도 근데 이거 역함수 구해도 되지 않냐? 이거 못 구할 정도가 아니잖아. 그지? 그럼 여기 0,1이지. 약간 이럴 수 있어요. 고등 하에서 보면 역함수 안 구하고 문제 풀게끔 유도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구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구해도 아무 상관없고요. 특히 구하는 게 아주 쉬운 문제들은 역함수를 구하라는 게 출제 의도일 수 있어서 역함수 구하면 안 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마 그것 때문에 질문 나왔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매우 쉽거든요. 그럼 얘는 2,4죠. 얘는 그러면 16,4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AB의 길이는 얼마예요? 2죠. 예, CD의 길이는 14.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4니까 그냥 7이겠죠. 그러니까 gx제곱이 2x제곱이라는 거 gx가 2x제곱이라는 거 알았으면 a가 0,1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나머지 좌표 다 나와서 그냥 문제 푸는 거거든요. 질문이 나오는 이유를 제가 굳이 추측을 해보면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역함수를 안 구해서. 48번입니다. 이 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고 교점의 좌표가 1, 2일 때 상수 AB에 대해서. 자, 여기서 제가 질문. 어떤 함수와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죠. 1대1 대응. 어떤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y는 x에 존재한다. 맞아요? 맞다고요? 일단 틀렸죠? 맞다고 생각한 친구들 뭔가 좀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알겠죠? 예. 근데 선생님 이거 제가 y는 x 위에 있다고 해서 풀었는데 아무 문제 없던데요?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함수의 증감을 제가 얘기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인 함수면 연속 함수면 단조 함수일 거 아니에요. 그럼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 하나 할 거 아니야. 맞아? 증가한 함수는 역함수의 교점이 반드시 y는 x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소함수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은 감소함수도 꽤나 많은 함수들이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에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에 깊은 뜻이 없는 친구들은 수능이 끝나고도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그렇다라고 풀면 문제 90% 이상은 맞거든요. 뭐 그 이상의 점수를 원하지 않으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럼 이제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 선생님, 감소함수인데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가 아닌 지점에서 있는 걸 보여주세요. 너네 한번 상상해봐. 상상이 잘 돼? 잘 안 될걸? 세상이 엄청 좋아져서 내가 보여줄 수 있거든? 예전에 실파동 수업할 때는 보여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 보여주고 시작할게. 알겠지? 이걸 보여주려고 제가 이 함수를 외웠어요. 왜냐면 교점의 좌표도 좀 이쁘면 좋겠어서. 근데 제가 이거 그려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마 워낙 많이 그려서 정확할 거야. 준영아, 역함수 좀 불러봐. 이런 시부라야, 그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7이냐?
맞냐 가야? 맞아? 그런 거 같죠? 예. 이게 이제 뭐 정의역을 제한을 걸어야 돼서 정의역 제한 그냥 안 걸게요. 곡선만 보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이거 뭐 y는 x 하나 그려줄까요? 제가 세상이 좋아져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제가 이걸 칠판에 그리면 학생들은 이 두 개의 곡선이 겹친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안 겹치게 잘 그리면 되잖아요. 될 것 같습니까? 자, 이제 확대해서 한번 관찰해 봅시다. 짠, 짜라란, 짜라란, 짜라란. 될 것 같습니까? 아이씨, 안 겹치죠? 안 겹쳐. 내가 이거 왜 외우고 있는지 알아? 교점이 1,2하고 2,1이거든. 여기 교점 보이냐, 여기? 1,2야. 1,2라고. 저기 내려가 보면 1이고, 올라가면 2지? 그치? 그럼 반대쪽 2,1이겠네? 여긴 못 구해. 알았지? 이쪽 볼래? 2,1이지? 교점 보여? 보이죠? 보이죠? 이거를 칠판에다 그려서 설명한다고요? 안 될걸요? 왜냐면 칠판에 그리면 아무리 크게 한 이 정도일 텐데, 그죠? 분필로 그리면 분필 두께 때문에 싹 겹쳐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세상이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1,2하고 2,2라는 교점은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지만 y는 x 위에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야, 그러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 반드시 있으려면 함수가 증가함수여야 되거든. 그러면 증가함수와 그 역함수를 묻는 문제와 감수함수와 그 역함수를 묻는 문제에서 교점에 관한 언급이 있다면 후자가 훨씬 고난도 문제입니다. 그냥 취향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나왔는데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묻는 문제야. 근데 이게 시험지에 좀 후반부 어려운 문제 세트에 있어. 그럼 무조건 감수함수니까 닥치고 감수함수로 시작하라고 하거든요. 원래 그것도 골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증가함수일 때 해서 망했다 이렇게 한번 하고, 감수함수일 때 한 번 더 해서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의 포지션이 쉬운 문제의 포지션이면 증가함수, 어려운 문제의 포지션이면 감수함수. 이거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통합니다. 소위 킬러 포지션에 있잖아요. 무조건 감수함수 100%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증가함수 검토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대등한 구조고 출제자의 취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려운 문제는 감수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이고 교점이 y는 x 이외의 지점에 존재하는 상황을 반드시 묻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다들? 알겠어? 근데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확인한 게 뭐냐면 이거야. 뭐 확인한 거냐? 증가함수요. 증가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y는 x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교점의 x좌표가 1,2라고 나와 있으면 그냥 1,2라고 2,2를 지난다고 하고 문제를 풀면 개 쉬운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하지만 감수함수인 경우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를 높은 확률로 푸는 거예요. 심지어 감수함수인 경우도 이 짓을 하더라도 꼭 틀리냐? 아니, 안 그래요. 그래도 엄청 잘 맞아요. 엄청 잘 맞으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를 안 풀어보면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해요. 이 상황을 아주 나중에 만나는 거예요. 극심하게 이런 거 풀 때 왜 안 되지? 약간 당황스럽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왔는데. 알겠죠? 근데 저는 제가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 알겠죠? 안 됩니다. 네. 하나만 더 얘기할까? 그만 얘기할까? 그림 금해. 하나만 더 얘기하면 감수함수의 경우에 역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홀수에 존재합니다. 야,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y는 x 위의 점 하나, 그리고 y는 x 이외의 점이 하나 존재하면 대칭 구조 때문에 다른 하나 꼭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1 플러스 2, 1 플러스 4, 1 플러스 6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냐?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3개라고 해도 좀 그런 거 의심해봐야 돼. 감수함수인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물론 증가함수 3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있어요. 예. 여튼 감수함수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반드시 홀수에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딱 하나는 어디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여러 개 있을 수는 없어요. 감수했는데 y는 x 어떻게 또 지나가? 이렇게?
이게 무슨 감수함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하나밖에 없다. 예. 자, 450번. 두 양수 A,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하, 그렇구나. 이게 지금 A가 0과 1 사이고 B가 1보다 크거든요. 그잖아. 근데 A와 A분의 1이 있고 B만 있으니까 B분의 1의 위치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B분의 1은 A보다 크죠.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하면 밑에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A와 B가 아마 밑으로 사용될 거예요. 그래야 로그 함수의 어떤 증감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근데 만약에 밑이 뭐 B분의 1과 A분의 1, A, B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나오게 되면 얘들이 정확히 어떤 대수를 갖고 있는지를 좀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일단 얘를 구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물론 밑에서 구하다가 필요하면 올라와서 구해도 됩니다. 근데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쓴 거예요. 아시겠죠? 네. A의 A제곱과 A의 B제곱의 대소관계를 얘기했는데 A가 지금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A와 B의 대소관계와 A의 A제곱과 A의 B제곱의 대소관계는 서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근데 A와 B의 대소관계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안 바뀐다고 써 있으니까 틀린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로그 B의 A랑 오른쪽은 2로그 B의 A지 않냐? 이건 뭘 물어보는 문제냐 얘들아? 2배를 했는데 더 크려면 보통 2배 하면 더 크냐? 어떤 수를 2배 하면 더 커지는 거야? 이상한 생각하고 있어. 음수를 2배 하면 작아져요. 그러니까 로그 B의 A를 가지고 이런 보기를 만들었다는 건 로그 B의 A의 부호를 묻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네, B가 지금 1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B분의 1은 0과 1 사이의 수예요. 아, 저 B가 정하면 되는군요. 네, B가 1보다 큰 수니까 이게 증가함수죠. 맞아요. 그럼 마음속으로 Y는 로그 B의 X라는 함수를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 A를 집어넣을 거잖아. 근데 A는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A가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로그 B의 A가 되는데 로그 B의 A는 음수이기 때문에 2배를 하면 값이 오히려 작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얘도 틀렸어요. 그럼 디귿만 참이죠. 다 틀렸다가 답일 수도 있잖아. 주관식이잖아. 자, 디귿 확인해볼까요? 로그 A의 B하고 로그 B의 A하고 이 둘을 비교하라는데 이건 A가 1보다 작아요. B는 1보다 커요. 로그 A의 B 음수 아니냐? 로그 A의 B도 음수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얘도 그림 가지고 해볼까요? 내 생각에는 이 문제를 만드는 의도는 그래프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밑을 지금 달리 줬잖아요. 하나는 A고 하나는 B니까. 하나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맞죠? 아직 B를 넣진 않을게요. 네. 아직 B를 넣진 않고 로그 BX는 B는 1보다 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왜 나와있는지 알 것 같은데 B가 A분의 1보다 작다고 했잖아. 만약에 A분의 1이 미치면 A분의 1은 X축 태칭이 나서 이거 나중에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뭘 먼저 그려야 될 것 같냐면 얘를 먼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얘가 뭐냐면 Y는 로그 A분의 1X거든요. 둘이 X 태칭 관계라서 딱 태칭 구조여야 돼요. 그런데 A분의 1보다 B가 작잖아요. 그럼 제가 교차점의 우측에서 로그 함수는 밑이 클수록 어디 있다고 했어요?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로그 Bx를 그리려면 밑이 더 작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약간 요런 느낌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런 상황이고 얘가 구하라는 건 B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인데 B는 1보다 큰 값이에요. A보다 A보다는 작고요. B를 이 정도 잡아볼까요? 1보다 크니까 그럼 로그 A의 B라는 건 이렇게 와서 이쪽에 대응하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로그 BA니까 A를 넣어야 되거든요. A를 넣어야 되는데 A를 넣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죠. 왜냐면 A의 위치를 어디에 잡냐에 따라서 로그 A의 B하고 로그 B의 대소가 지금 뒤집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뭔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여기가 로그 A분의 1 X가 로그 A의 B가 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B분의 1의 지점이거든요. 알아보겠어요? 예. 그러면 A를 놓고 싶은데 A는 B분의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A는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걸 Bx에 집어넣으면 저 아래로 가겠죠. 맞아요? 그럼 저 아래에서 로그 P의 A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로그 P의 A가 더 작은 거니까 이게 참이 되는 거죠. 아마 이렇게 풀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문제를 낸 사람은. 왜냐면 이런 식의 대소관계를 주면 전부 뭘 물어보고 싶어 하냐면 하나의 좌표 평면에 밑이 조금씩 다른 로그 함수들이 그려가면서 서로 어떻게 교차하고 지나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거든요. 제 말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 아마 이걸 물어봤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중문제인 이유는 이게 아닌 어떤 다른 풀이가 좀 더 쉬운 풀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게 뭐일 것 같냐면 로그 A의 B라는 놈을 로그 A의 A분의 2라고 대소 비교해 볼까요? A가 1보다 작기 때문에 B와 A분의 대소관계 뒤집히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란 말이죠. 즉 로그 A의 B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예요. 자, 똑같이 로그 B의 A를 가지고 로그 B의 B분의 1이라고 대소 비교해 볼까요? B는 1보다 크기 때문에 A와 B분의 1의 대소관계를 따라가니까 이쪽이 더 크거든요. 근데 얘가 또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를 판정하면 더 쉽기 때문에 얘가 중문제로 세팅이 된 것 같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모든 상황에서 이런 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이용한 해석하는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야? 없어도 되는 거야?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부분 이 로그 함수 복잡도 높여가지고 그래프 그려서 대소 비교하게 시키면 애들이 졸라 삽질하다가 시간 들여쓰고 막 틀리고 난리 나요. 알겠죠? 예. 근데 이거를 좀 자신 있는 영역을 만들어야 돼. 이거 물어보면 나는 항상 잘 풀 수 있어. 이런 상황 만들어야 돼요. 아리까리 해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막 지웠다 그렸다 이러면 점수 나오겠니? 안 나오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아래에 사용한 방식을 통해서 쉽게 디귿을 사실 판정할 수 있었어요. 중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저거 찾거나 아니면 기억니은 둘 다 틀렸던 거 찾으면 디귿 맞아서 동그라미 칠 거니까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고요. 예. 실제로 디귿은 일반적인 해법으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판정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쉽진 않습니다. 알겠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451번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차례대로 나열해라. 0과 1 사이잖아요. 그리고 쉽지 않아 보이네요. 이것도 약간 직관적으로 풀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그래프를 좀 가지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 위에 4개 있잖아요. 그럼 제일 큰 거 찾고 제일 작은 거 찾겠다고 막 저거 2개씩 빼보고 이렇게 하면 약간 자멸의 길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죠? 예. 4개에서 2개 고르는 거 6번 빼야 되는 데다가 그거 가지고 순서 정렬해야 되니까. 그죠? 예. 그래프 하나 그려볼 건데 y는 로그 ax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죠. n입니다. 알았죠? 네. 그러면 a도 여기 있고 b도 여기 있는 상태가 되죠. a, b 대수 나와있고 0과 1 사이니까. 네. 그러면 a를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이 나와야 돼요. 로그 A의 X니까. 그럼 B를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은 로그 A의 B가 나오는데 이 로그 A의 B가 0과 1 사이인 건 확실하죠. 그죠? 네, 이 그래프에서 로그 A의 B는 0과 1 사이고 그 다음에 로그 B의 A는 그렇다면 1보다 클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그럼 얘는 로그 A의 B 빼기 1이잖아. 그지 않니? 얘는 1 더하기 1 빼기 로그 A의 B지 않냐? 그죠? 1에서 0과 1 사이 어떤 값을 구한 거예요. 그죠? 그럼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은 건 알겠어요. 왜냐면 로그 BA는 1보다 큰 값이니까. 봐봐, 얘는 1보다 큰 값이야. 얘는 0과 1 사이 값이야. 얘는 1에서 0과 1 사이 값을 뺐으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데 아무튼 1보다 크지는 않아.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0과 1 사이 값에서 1을 뺀 거잖아. 제일 큰 걸 뺀 거란 말이야. 얘가 제일 작은 값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걸 다 대소 비교를 정렬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차려도 나열하는 거니까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 찾는 게 목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누가 커요? 이런 거 확인하지 않아도 문제를 푸는데 별 지장이 없어 보인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요. 이거 안 찾아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찾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거 안 찾아도 문제를 풀겠어요. 이해하시죠? 근데 이거 대소 비교가 불가능한 게 맞아요. 왜냐면 로그 A의 B가 2분의 1이냐 2분의 1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둘의 대소가 바뀌거든요. 근데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저게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애당초에 대소 비교가 불가능한 애들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1등이 누구 꼴등이 누군지는 아는데 2등 3등이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성립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왜?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것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해하겠죠? 근데 이런 스타일의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프에서 대소 비교를 하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이건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프 그려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넘어가고요. 생각보다 질문 많이 나왔네. 문제가 많은 건가? 460번. 정의역이 다음과 같고 오호 얘는 그냥 로그 함수를 2차 함수에 합성한 합성함수 문제네요. 뭐 산술기 이런 거 떠올렸나요? 네,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왜냐면 y를 다시 써보면 로그 5의 x 더하기 2 그리고 로그 5의 x 빼기 1 이렇잖아요. 그럼 얘가 로그 5의 x의 제곱 더하기 로그 5의 x 마이너스 2일 것이기 때문에 y는 로그 5의 x라는 로그 함수를 y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는 2차 함수에 합성한 합성함수인 거죠. 얘는 치환할 가치도 못 느낀다. 그지? 뭐 하면 되겠어? 5분의 1부터 125를 가지고 로그 5의 x의 범위가 마일부터 얼마까지다? 3까지다. 이렇게 보시고 2차 함수를 그리는데 대칭축이 로그 5의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마일부터 3까지를 보면 되니까 여기서 최대가 발생하고 여기서 최소가 발생하는 거 확인되시죠? x가 뭐냐 중요하지도 않아요. 최대값과 최소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로그 5의 x 대신에 3 넣으면 되는 거예요. 10인가? 최소값은 로그 5의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4분의 9인가요? 네. 그래서 이 두 개 더하시면 얼마예요? 4분의 31. 이것도 앞에 지수함수에서 계속 얘기하던 문제예요.
소재가 로그 함수로 바뀌었을 뿐은 푸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이 합성하는 함수의 지역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제가 그 문장을 왜 계속 강조하는지 알겠죠? 그 문장 하나 가지고 다 풀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풀려요. 또 너니? 이러면서 내 점수 계속 이렇게 그냥 주워 담으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근데 소재가 바뀔 때마다 이 문제를 계속 넣는 건 이걸 학생들이 다르다고 느끼는 케이스가 많은가 봐요. 물론 잘하는 친구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판단이 돼요. 네. 왜냐면 한두 개 나오고 끝나는 것도 아니야. 진짜 충분한 양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걸 계속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봐. 잘 못하니까. 다음 461번입니다. 이거는 진짜 딱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로그의 성질 중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교환할 수 있잖아요. 증명은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증명합니다. 양변의 로그를 취해보면 둘이 같은 수예요. 근데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같은 수라는 거 원래부터 같은 수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로그 함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양변의 B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해보면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B의 A는 로그 B의 A 곱하기 로그 B의 C 이게 나와요? 똑같잖아. 그럼 양변의 B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했는데 똑같다는 건 원래부터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똑같은 수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이걸 이용해서 저게 뭘로 보여야 되냐면 마이너스 3의 로그 x의 제곱 플러스 저기 로그 100은요 2로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3의 제곱이니까 앞에 계수를 18로 바꿔주고 3의 로그 x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x가 1보다 크면 로그 x는 양수거든요. 로그 x가 양수면 3의 로그 x 제곱은 1보다 큽니다. 정말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면 얘가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고요. 대칭추가 얼마예요? 3의 로그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9일 때니? 그냥 9일 때구나. 그지 않니? 1보다 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그냥 꼭지점에 최대값을 갖겠죠. 그래서 그냥 9를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81 하고 최대값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네. 81이네요 최대값은. 그러잖아. 18 곱하기 9니까 또 81 곱하기 2 나올 거 아니야. 최대값은 81입니다. 근데 x의 값도 추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9란 얘기니까 x가 얼마란 얘기냐 아가들? x가 100이란 얘기잖아. 이 두 개 빼는 거니까 a-b는 얼마예요? 19.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이것도 3의 로그 x가 x의 로그 3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은 합성하는 함수의 지역력이다. 이거 가지고 그냥 풀리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못 풀기만 해봐. 진짜 잘 풀어야 돼. 진짜 잘 풀어야 돼. 알았니? 아니 이렇게 잘 알려주는데 당연히 잘 풀어야죠. 진짜 뭐 생각할 것도 말 것도 없잖아요. 그죠? 예. 아니 제가 모든 것을 다 잘 알려준다고 생각하진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잘 알려준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들었는데 학생들이 잘 못하잖아요? 그럼 자괴감 진짜 오집니다 진짜. 아니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알았니? 얘들아 이 문제는 좀 특이해. 근데 너네 이 상태로 최대 혹은 최소 구할 수 있냐? 없잖아. 그럼 이과가 취하는 거 있잖아요. 이과 주막에서 취하는 거 아시죠? 예. 양변의 로그를 취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냥 못 풀겠으면 양변의 로그 취하면 돼. 근데 뭘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하고 싶니? 그렇지. 여기 이미 들어있으니까. 선생님 저는 캐시양 마이에서 2를 밑으로 하는 로그 취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데 어차피 중간에 밑변은 해야 될 거야. 불편해. 알겠지? 그러면 로그 y는 이렇게 써도 되니? 안타깝다 진짜. 선생님 양변의 로그를 취하려면 y가 진수가 돼야 되니까 y가 양수인지 확인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했으면 제가 정말
너무 기쁠 뻔했거든요. 진짜 기쁘다. 근데 다 네. 양수잖아요. 맞아요? 얘는 양수예요, 아니에요? 양수예요. x가 뭐든지 간에 지수 연산의 결과이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y가 양수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확인하는 습관 들이셔야 되는 게 나중에 미적 가시면 로그 미분법이라고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미분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양수임이 확인 안 되면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그것 때문에 감점 당한 친구들 많아요. 서술형 답안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하다가. 왜냐면 사실 선생님 절대값 못 씌우면 뭐 예를 들어서 로그를 못 씌우면 어떡하죠? 음수여가지고 그런 문제 나오겠어요?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니까 안 나오면 못 푸는 건 아니, 나오면 못 푸는 건데 못 푸는 걸 낼 수는 없잖아. 안 나오니까 그냥 무비판적으로 막 로그 취해도 문제 다 풀린단 말이죠. 그래서 습관이 잘못 드니까 감점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알겠죠? 그러니까 진수에 놓을 거니까 이게 양수가 되는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죠. 다만 얘가 양수이면 좀 확신하기 애매하지 않냐? 만약에 x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야, 저기서 밑이 x일 수도 밑이 음수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 왜 양수라고 얘기하고 넘어가지? 밑이 음수이고 제곱하는 게 홀수면 음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의심하는 학생 들어봐. 아무도 안 했다고? 진짜 무비판적 수용이네. 아니 선생님 양수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뭘 좀 생각하시면 좋냐면 이건 문제의 포커스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가 이제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했단 말이에요. 지수 법칙을 실수까지 확장할 때 밑의 제한 조건이 바뀌는 거 알아요? 정수의 지수 법칙까지는 밑은 0만 아니면 되거든요. 근데 실수의 지수 법칙에서는 밑이 반드시 양수여야 돼요. 얘가 지금 실수잖아요. 지수의 실수를 쓰고 있잖아요. 밑은 양수예요. 사실 이거 보고 이미 x는 양수라고 생각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로 우리 약속했어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우리 다 같이 약속했습니다. 정말로요. 왜냐면 지수법칙을 실수로 확대할 때 이제부터 밑은 양수만 쓰기로 한다 이렇게 약속해요. 기억이 안 날 뿐이죠. 아시겠죠? 네. 선생님 지수법칙에서는 가끔 밑이 음인 것도 나오던데요. 그것도 양수로 바꾸게 다 가르치지 않냐? 이건 수학 심하게 풀어보면 바로 납득하게 돼요. 알겠죠? 네. 넘어가고요. 아무튼 양수는 맞습니다. 양수는 맞아요. 다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로그 취한 다음에 문제 풀면 다들 네 이러고 넘어갔을 텐데 괜히 비판적인 의견을 제가 제시해가지고 일단 양수 맞아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바꿔보니까 이거 뭐예요? 로그 x에 대한 2차 함수죠. 그러지 않냐 아가들? 네. 로그 x는 어차피 실수 전체니까 그냥 저 한 문자로 보셔도 돼요. 그럼 언제 취해되겠어요? 대칭축의 위치에서. 대칭축이 어딘데요? 1. 그러면 로그 여기까지 잘 해놓고 x가 1일 때라고 쓴 정신나간 짓까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죠? x가 10일 때. 야 근데 조심해야 돼. 10 넣어, 그러니까 1 넣어봐. 그럼 얼마야? 1이잖아. 그럼 최대값 1이라고 쓰는 놈 또 있다? 로그 y의 최대값이 1인데 우리가 궁금한 건 y의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로그를 취하는 게 뭐가 위험하냐면 이런 삽질이 좀 위험해요. 여기까지 내가 속을 줄 알았지? 이렇게 한다음에 나 1 딱 쓰면 어떻게 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a 더하기 b는 20입니다. 이게 좀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가 두 군데 있는 거죠. 알겠죠? x의 값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너네가 계산한 결과는 로그 y의 값이기 때문에 최대값이라고 해도 그건 로그 y의 최대값이지 y의 최대값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훌륭한 결론은 뭐냐면 진짜 식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 싶을 때 뭘 사용할 수 있다?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냐 아가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무슨 뜻이에요? x가 4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25보다 작다는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그 4x가 양수이고 로그 x분의 25가 양수라는 뜻입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왜냐하면 4분의 1 x가 그러니까 x가 4분의 1보다 크면 4x는 1보다 크거든요. 그럼 밑이 10인 로그인데 진수가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용 로그인데 y는 로그 x인데 여기가 1인데 4x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1보다 우측에 있으니까 여기 함수값을 계산하시면 뭐가 나오겠어요? 양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양수라는 소리예요. 난데없이 저런 범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x분의 25 마찬가지예요. x분의 1은 25분의 1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x분의 25는 1보다 크겠죠. 그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양수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로그 함수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만들 때 양수 조건을 은밀히 숨기는 장치입니다. 딱 보자마자 너 알았어. 너 양수 조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로그 4x 더하기 로그 x분의 20은 어떤 관계? 합이 상수인 관계, 합이 2인 관계잖아요. 네. 합이 상수일 때 곱의 최대를 구하라고 지금 시키잖아요. y라고 써도 되겠죠? 네. 그럼 약분하면 되니까 사실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이게 지금 최대값이에요. 자, x는 얼마여야 돼요? 등호의 성취권이어야 되죠. 이 둘이 같아야 되는데 어차피 단조함수니까 4x랑 x분의 25 같으면 되거든요. 그럼 x의 제곱이 4분의 25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x는 어차피 양수여야 될 거니까 x는 2분 넣으면 되겠네요. 요게 a입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2분의 7이다. 그래서 로그 함수의 치역은 실수 전체지만 로그 함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산술기하 응용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이상한 범위 앞에서 던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로그의 양수 조건인가? 이렇게 그냥 바로 의심을 해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런 거에 무비판적으로 산술기하 쓴 놈도 있어요. 맞추겠죠. 질문도 안 해. 자기 맞았다고. 세제문에 이거 맞았거든. 이런 거 다 서술형에서 감점 요인이니까. 실제 서술형을 작성하면 저것 때문에 왜 로그 4x가 양수고 왜 로그 x분의 25가 양수인지를 다 밝혀둬야 하면 점수를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오늘 좀 드래프트가 질문 못한 친구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문제 건너뛰는 거 보니까. 다음 시간에 재차 질문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 지금 누구를 내가 응시하고 있잖아? 네. 자, 다음 방정식을 풀어요. 이거 항 2개짜리잖아. 소위 교재에서 항 2개짜리로 분류한 아이 아니야. 맞아? 근데 백날 해봐라 이거. 4x 이거 4 3x는 로그 3 이렇게 만들어도 밑과 진수가 안 같아요. 물론 그게 의미 없네요. 네, 이렇게 되잖아요. 밑을 같게 할 수도 없고 지수를 같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풀 거냐? 풀 방법이 없잖아요. 풀 방법이 없으면 뭐 하라고 했어요? 양변의 로그를 취하라고 했죠? 그래서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돼요. 양변의 상록을 취하면 로그 4 곱하기 로그 4 더하기 로그 x. 풀 방법이 없으면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가 언제까지 통하냐면 미적분까지 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가들? 그냥 쭉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로그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네, 심지어. 그지 않나? 그지? 로그 3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4의 제곱이니까 인수분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로그 x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로그 12가 되겠니? 로그 3 더하기 로그 4니까 되잖아. 네. 그러니까 x는 얼마라고 봐야겠니? 12분의 1이라고 봐야겠네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풀이 못하겠으면 뭐 하면 된다?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연산으로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애당초에 로그의 목적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로그 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건 이제 그래요. 훌륭해요. 예. 로그를 만든 목적은 곱 연산을 합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목 연산을 차로 대체하기 위해서. 그럼 식의 로그를 취해버리면 곱 연산이 더하기로 바뀌고 목 연산이 빼기로 바뀌니까 당연히 식이 더 복잡해지겠어요, 간단해지겠어요? 간단해지는 거지. 무슨 교주님께서 양변에 로그를 취하라고 하셨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로그의 어떤 만든 목적을 비춰봤을 때 복잡한 식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식이 간단해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좀 납득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뭘 묻고 싶은 거냐면, 내가 지금부터 진수 조건을 깐깐히 물어볼 테니 안 틀리도록 이렇게 써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얘는 얘의 진수이고 얘는 얘의 진수이면 얘는 얘의 진수이기 때문이죠. 내가 계속해서 진수 조건을 물어볼 테니까 끝까지 안 틀린 학생이 내가 점수를 주겠노라,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 0을 로그 2분의 1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수인 로그 4, 로그 3의 x, 내가 속을 줄 알았지? 밑이 0과 1 사이니까 부등호의 방 딱 바뀌어서 이렇게. 맞아요. 속았잖아요. 벌써 속았잖아요. 이거 진수니까 양수 있어야 되는데 벌써 속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벌써 속은 거예요. 그렇구나. 자,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거 어차피 두 개 따로 푸는 게 나을 것 같지 않니? 그치? 1, 2 따로 풀게. 자, 1을 풀려고 하면 어차피 0은 크게 의미는 없나 여기서? 의미가 있죠. 양수가 되려면 로그 3의 x가 1보다 커야 되잖아. 근데 1보다 크다는 건 스스로 진수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보다 크면 0보다 크니까 여기서는 진수 조건에 속을 염려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다시 풀면 x는 3보다 크죠. 3보다 커도 이미 0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 조건을 만족하죠. 속을 염려가 없죠. 첫 번째만 조심하면 됐었네요. 그죠? 네. 두 번째는 로그 3의 x가 4보다 작다. 맞냐? 맞아? 원래 여기 이거 있어야 되지 않냐? 로그 3x는 진수니까. 물론 우리는 연립부등식을 풀 거라 3보다 크다가 나와서 여기를 신경 안 써도 안 틀릴 거야. 근데 네가 진짜 순수하게 2번식만 풀고 있었다면 로그 3의 x가 양수라고 생각해서야 맞지 않을까? 진수니까. 아까는 포함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었지만 지금 포함하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가들? 그죠? 예. 그럼 x는 1보다 크고 얼마보다? 81보다 작은 그런 상황인 거죠. 이 두 개를 결합하니까 3부터 81까지다. 개수는요? 77개? 빼고 1 더 빼면 되죠. 그래서 로그의 진수 조건을 좀 복잡하게 물어봐서 실수를 유발한 그런 스타일의 문제였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